로컬 플레이어입니다. 로컬 플레이어. 오늘은 다이룸 협동조합의 모은우 사무국장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예,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로컬 플레이어의 네. 우리 진행자이신 편재현 대표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컬 플레이어 편재현입니다. 오랜만에 또 청년몰에서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방송하면서 사실 긴장감이 조금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밖에서 하니까 새삼 또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네. 예. 오늘 초대 손님 좀 소개시켜볼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다이룸 협동조합의 모은우 팀장님인데요. 사실 원래는 제가 팀장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작품 등단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또 연재도 하시는 작가님이신데요. 다이룸 협동조합의 모은우 팀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다이룸 협동조합의 이제는 이제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예, 다이룸 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는 모은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사무국장님이 언제 되셨죠? 저 모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며칠 전에 됐습니다. 예. 정말요? 예, 이거 대본을 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 이 대본 쓸 때까지도 제가 이거 질문지를 짤 때까지도 몰랐어서 예. 이걸 또 팀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이룸 협동조합은 이제 지역에서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또 교육이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또 다이룸에서 어떤 분야를 맡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지금 다이룸 협동조합에서 주로 기획 파트를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그 문화 다양성 이걸 또 많은 분들한테 전파해드리고자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저희 기획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기획 쪽이 좀 주 업무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도 실제로 직접 다 운영하시고 또 교육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도 제공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이제 교육자로 나서서 교육을 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이룸 협동조합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회식을 하는데 제가 꼽사리로 낀 적이 있어요. 낀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문화 다양성을 가치를 얘기하면서 술을 한 잔 하셨을 때도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회식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팀장님도 사무국장님도 계셨었는데 평소에도 다이룸 분위기가 좀 그런가요? 예, 좀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저희 이제 대표님이 이제 저희가 어떤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사수하께서 얘기를 하실 때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거를 항상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거를 엮어서 항상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좀 회사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나중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대표님이 저희랑 공유를 해주신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훨씬 더 결속력이 좀 단단해지고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랑 대표님이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다 좋아하신다는 거죠.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시죠. 직원들도 예. 좋아한다는 거죠. 예, 직원들도 이젠 그러려니 해요, 사실. 예. 신기했어요. 그 다양성을 정말 존중하는 그럴 게 것 같아요. 네. 술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따로따로 시켜가지고 먹더라고요. 보통 그것도 회식하면은 다양성이네요. 다 소주 뭐 아니면 다 맥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네. 뭐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술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앞에다 놓고 이렇게 먹는 예.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좀 끊은 지가 한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회사 분위기가 좀 열려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저도 이제 적응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듣다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도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내용과
그 회사의 비전과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좋다는 것인 거죠, 직원들이. 예, 그러면서도 화목하고 화합하고 이런 분위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대표님이 충분히 그런 어떤 개방적인 분위기를 계속 좀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단지 그냥 서로 사장과 사원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충분한 멘토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열린 질문을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원칙상으로는 이제 사원이랑 또 사장님의 이런 관계 좀 수직적 관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대화는 상당히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도 충분히 그런 대화들이 좀 가능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 분위기가 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예. 예, 좋네요. 저도 이제 앞으로 회식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 자치의 기본 이념과 미션과 방향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네.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김지현 대표님 가셨던데 또 이거 방송 보실까봐 이렇게 네. 사실 이제 다이룸 협동조합은 저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뭐 시간여행 축제에서 축제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었고 아니면 이제 청년으로서 또 어떤 교육을 할 때 참여를 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사무국장님이 다이룸 협동조합에서 직접 기획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예, 예. 이제 기억에 남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억에 남는 뭐 교육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직접 기획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여기 이제 구시장 이쪽에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2021년 1월 정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회사 들어오고 가장 크게 관여를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이름이 이제 코로나 속에서 그 상인으로서의 자아찾기 이런 이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가 워낙 심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운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상인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이나 그리고 이제 예술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때 그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까지 맡았던 일 중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상인분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이제 힘드시기 때문에 뭔가를 도전해야겠다거나 뭔가를 시도해야겠다거나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 이제 안 드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인데 참여 주시면은 이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의욕 자체가 안 생기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1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문을 드려서 그때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제가 접근 방식을 좀 바꿨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야기 좀 들으려고 왔어요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상인분 한 분 한 분. 좀 어떻게 지내세요? 좀 여기 좀 역사는 어떤가요? 예. 하면서 옛날에 여기 장사하실 때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들으러 온 이런 청년처럼 그렇게 말씀 이제 이렇게 듣고 한 2-3시간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상인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일로 이렇게 추운데 돌아다니냐? 그럼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한 분, 두 분 모으고 해서 그때 겨우 저희가 이제 원하던 만큼의 이제 그 인원들을 모집을 해서 잘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가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국장님 그 프로그램 자아찾기라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혹시 뭘까요? 그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했던 게 우선은 타로로 우선은 상담을 또 해드리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술관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직접 자화상을 그리실 수 있도록 해서 예술 활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가게마다 또 이제 목공으로 필요한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원하시는 것들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들을 모아서 저희가 작은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감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었죠. 아, 예. 그때 상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었나요? 몇 분 정도? 그때 저희가 이제 목표가 20분을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23분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갔다 참가하시다가 그 여기 시장을 그냥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시장 자체를 떠나시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참가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몇 분 정도는 그렇게 해서 빠지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많은 수는 계속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이제 구시장 쪽에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씩 가서 얘기 듣고 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구시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사실 상인분들을 설득하고 하는 게 제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조금 힘드시죠? 네, 조금 비교적 쉽지 공감되는 부분이 않을까. 많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확실히 느꼈던 게 그때 이제 코로나 때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방어적인 모습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거를 그럼 뭐 지금 자기 정신이 뭐 내가 안 좋다는 거냐 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셨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방식을 바꿨었죠. 그래서 아예 이런 거를 배제하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와도 좋다. 어차피 저희는 이제 여기서 계속 상업을 할 거고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안 돼도 좋으니까 그럼 친분을 쌓자. 예,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오히려 관심 그렇게 접근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하면서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래서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예.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그 제가 아까 방송 그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 또 팀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작가님이시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가로 또 등단하신 지가 조금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웹소설을 연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 작가로서의 그 모은우를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제가 이제 작가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게 된 지는 한 지금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고 원래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15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안 풀렸죠. 계속해서 안 풀리다가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그때 일생일대 제가 뭔가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보려고. 그래서 그때 하던 모든 종류의 공모전을 다 넣었던 것 같아요. 장편 소설, 단편 소설, 칼럼 그리고 이제 광고, 문안, 시 글로 돼 있는 건 다 넣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넣었냐면 1년에 140개 넣은 것 같아요. 와. 와. 1년에 140개면은 3일에 한 개씩은 작품이 뭐라도 나와야 돼요. 뭐 광고 카피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때려 넣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여기서 가장 먼저 되는 걸로 내 앞길을 잡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된 게 웹소설 공모전이라서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이제 그냥 예, 진로를 정해서 웹소설 작가가 됐죠. 예. 아, 그 국장이 그러면 140개를 응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예. 웹소설 말고 다른 것 당선된 건 몇 개나 되세요? 그때 단편 소설도 꽤 많이 썼죠. 뭐 거의 뭐 수십 개 썼던 것 같고 예.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어서 소설 쪽에 도 많이 집중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140개라고 하지만 거기도 좀 겹치는 게 좀 있긴 해도 예. 예, 그래도 아마 각각 다른 거의 한 100개 정도는 계속 각각 다른 걸로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책을 출판은 하셨어요. 그러면 소설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참 안타깝게 저는 원래 이제 15살 때부터 작가가 꿈이어서 저는 종이책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예. 지금 이제 제가 작가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분야는 웹소설이죠. 웹소설이시고요. 예, 연재 웹소설로 지금 작가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작품을 별로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는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냥 작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웹소설은 많이 알려져야지 수익도 나고 하는 거잖아요. 편당 사가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왜 알려지면 안 돼? 비밀리에 쓰시는 건가요? 예, 우선 제가 이제 거기서 예명을 쓰고 있기도 하고 약간 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거기는 좀 약간 분리시켜 놓은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작품은 이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제 좀 큰 출판사랑 계약을 맺고 그 출판사가 저를 이제 네이버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해줘서 이제 그 작품은 이제 그 작품은 이제 지금 완결이 돼서 지금 차기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작품이 그 작품을 쓰는데 지금 회사 일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작품은 이제 그 흔히 판타지라는 그런 장르인데 거기서 서로 다른 거기서는 이제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외계인도 나오고 아니면 뭐 이런 인간이 아닌 이런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서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써보고 싶어서 그 작품을 썼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회사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얽혀서 살아가려면은 당연히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 되고 그대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쓰는 글에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었고,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 이제 그 출판사랑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선했다. 그래서 이제 최우수상을 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다 글에 녹을 수가 있고 이런 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일이랑 좀 글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네, 어렵지 않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멘트가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부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본캐, 부캐 있는데 네,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는 국장님 같아요. 그렇죠. 자신이 꿈꾸는 것들이 오히려 부캐인 사람들도 오히려 많아요. 네, 실제 활동하는 것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엮어가지고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전 부캐가 없거든요. 뭐 온통 여기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네, 저도 사실 작가로서의 힘든 점 있으세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글 쓸 때 되게 행복하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네, 그니까요. 그러신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뭐 작가로서 약간 좀 힘든 부분을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제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저를 데뷔시켜준 작품은 이제 끝이 났는데, 제가 그 차기작 나올 때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수많은 공모전을 넣어서 거기에 맨 처음 된 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라고 정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웹소설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를 뽑아줬던 거거든요. 새롭다. 신선했구나. 신선했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도 출판사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우나 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완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차기작이라고 들고 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출판사에서도 깐깐하게 보는 거죠. 이게 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웹소설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그럼 처음부터 좀 다시 공부를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차기작이 계속 이제 내면은 그 흔히 말하는 좀 속된 말로 빠꾸를 먹는다고 하죠. 계속. 그래서 이번 차기작이 나올 때까지 6번 잘려 나갔어요. 처음에 보여주고 이거는 좀 고쳐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거절을 6번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번째 버전으로 지금 이제 차기작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직업이 없다면 이 기간을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아마 제가 한 6번의 거절을 이렇게 당하는 그 기간이 대략 지금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직업이 제가 없다면, 그러면 글 쓴다는 그 작가의 길 자체를 손을 놔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사이는 이제 수입이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꼭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정말 일찍 시작할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자기가 늦게 자기 재능을 발견했다면 투잡으로 꼭 하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공모전이 돼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 데뷔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정말 짧게 잡아도 반년 이상은 네.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수입이 없어버리면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되고 나서도 돈 정상 받는 기간은 또 훨씬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투잡으로 도전을 하시려면 투잡으로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요. 작가가 되려면 투잡으로 해라. 뭐, 네, 좋은 대부분의 팁이에요. 네, 사실 작가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인 거죠. 예. 네. 모든 작가분들을 또 대변하는 또 그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다이룸에서 사무국장으로서의 모은우 그리고 또 작가로서의 모은우가 있다면 그 각각 두 개의 향후에 꿈꾸는 어떤 모습이나 목표가 있으세요? 사실 저는 작가로서의 모노의 꿈이 훨씬 더 컸어요. 저는 이제 그걸 15살 때부터 제 꿈으로 삼았었고 15살 때부터 35살 때까지는 20년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작가가 딱 됐을 때가 3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20년의 그 기간이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걸 꿈꿨기 때문에 그게 훨씬 컸는데 이 회사를 들어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회사 욕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주는 그 많은 경험들이 저의 작가로서의 어떤 역량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높여주는 게 많거든요. 저는 여기서 기획자를 하고 있고 기획자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무슨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경험들이 다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최고의 작가 그리고 그 모든 작가들이 꿈꾸는 인쇄만으로 먹고 사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은 투잡은 계속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이룸을 제가 이제 사무국장으로서 더 이제 영역을 넓히고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만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더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드는 거 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발맞추어서 이제 작가로서로 또 크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작가로서만 확 올라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느리더라도 이 두 개를 좀 같이 차근차근 가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요. 두 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국장님의 꿈이 꾸준히 잘 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위원님 방송 어떠셨어요? 지금 외부에 네. 저희가 나온 게 두 번째였잖아요. 네, 두 두 번째 번째였는데. 공개 방송이었고 예, 저희 공개 방송 할 때마다 참 좋았던 거는 새로운 공간에서 하니까 예, 예. 분위기도 다르고요. 또 새로운 방송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당탕탕 소리도 나고 방송 소리도 나고 예. 현실감 있고 그러잖아요. 예. 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이 오늘 방송 장소가 여기가 스튜디오가 정리된 곳이 아니라 개방된 곳이에요. 개방된 네. 곳을 저희 팀들이 지금 막아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또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띵동 띵동하면서 안내 방송도 네. 나갔고요. 어떤 분 아마 들어오다 깜짝 나가신 놀라셨을 거예요. 들어왔다 나가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오늘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시민들이 알아야 할 꼭 소중한 정보 그리고 따뜻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예, 그럼 자, 다음 방송까지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